네, 이번 토론회는 양분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검증기간 확대, 검증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논의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원리와 방향성을 입법 현장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양분남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정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은 최근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보조금 사업자가 결산 검증을 받아야 될 한도액이 3억에서 1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지방자치 보조금도 이제 1억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산 업무 시장에서 공급자와 대 수요자를 비교했을 때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다. 수요자가 일반 국민인데 수요자의 어떤 편밀성, 권익의적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판례에 보면은 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사업 업체에 대한 결산 업무에 있어서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서 공인회계사가 결산 업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하고 세무사도 하는 규정을 하나 넣고요. 그와 연동해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세무사가 고의 과실에 의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처벌을 주고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에 업무 정지도 하고 문사처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재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러한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걸 공론화시키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역시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모르는 분야를 알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서로 개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한목적이고 가장 시민의 편에 서는 게 어떤 제도인지 또 세금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뭔지를 오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게 제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구재희 회장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의 양분남 의원님께서 보조금 검증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이런 귀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조금법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핫한 이슈인 민간의 땅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와 사업비 재산서 검사 업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세무사나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행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의 기관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맡기고 그들이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낭비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게끔 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사업비, 민간위탁 사업비를 엄청난 세금 낭비를 막고 전문가한테 검증을 맡기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낭비하는 일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 자격사들 사이에서는 마치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가요? 국민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세금은 어디 갔나요? 저희는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양심과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야 합니다. 도대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사업비 이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전문가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키고 그리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제대로 검증하고 세금 낭비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라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이제 배후각성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제가 읽고 나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걸 우리가 A 또는 B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문 단체가 있는데 왜 해야 되는가? 보조금도 세금이고요. 보조금은 세금을 막는 것도 결국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든 가급적 잘 관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A 단체가 해야 되는가? 아니다. A도 B도 해야 되는 것인가? 요 일을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세금이 잘 관리가 되고 누수를 막고 제네펜 세원으로 다시 또 국민 복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좀 초점을 좀 맞춰 주었으면 그러면 신 교수님한테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필요한 검증제도 도입 방안이요. 공인회사와 세무사는 일환성 쌍둥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공인회사 세무사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통합 논의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회사는 세무의 업무에 있어서는 옹호자의 입장이고
세무서를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무사는 일본 세무사법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서면 첨부 제도라는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서면 첨부라는 건 뭐냐면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서 세무사가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세무사가 어느 정도 책임 있게 작성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작성한 서류예요. 그래서 일종의 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와 공경의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실신고 제도가 있죠. 성실신고 제도가 있어서 일본은 서면 첨부 제도라는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세무사에 의한 보증 업무가 장부의 증거력에 근거하고 있고, 일본은 장부와 분배의 확실성이 세무사 업무의 핵심이라고 해서 세무사 역할은 장부의 증거력을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감사의 적격성입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공정하고 독립되게 감사를 했다, 이런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제도를 운영해서 외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인 요소고, 지방자치법은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감사, 재무관리한 행정사무를 종사한 경험이 있어 감사 실무에 정통한 자, 그리고 변호사, 고객사, 세무사를 외부 감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지방자치법이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리, 지역사업의 경영관리 및 그 밖의 행정운영에 관한 뛰어난 실력, 이 요건입니다. 외부 감사에 이러한 요구가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세무사를 외부 감사인으로서 적격성을 갖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핵심인데요. 그건 뭐냐면 지방자치법과 공익성법에서 말할 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서 뭐 뉴스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가장 혼동이 오는 게 그거 같아요. 감사를 같은 걸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지방자치법과 공인행사법 감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회의감사 하니까 그걸 똑같이 감사라고 하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법이 이 감사를 도입한 건 뭐냐면,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오늘 뭐 보조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조금 등의 감사라는 것은 과연 최소 경비로 가장 효율적인 감사 결과를 냈느냐, 아니면 그 규모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 감사했냐, 이걸 얘기하는. 근데 포괄 외부 감사 계약은 최소 경비와 규모의 적정화, 이 두 가지를 보자는 취지를 알선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소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공리등등에 노력하고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두도록 했느냐.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지만 이제 세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뭐 국가가 성장이 지체돼서 그렇죠. 국가 성장을 못하니까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우리보다 한 15년 전부터 이 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세수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수가 2년 동안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이미 지속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총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 생산하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하는 인구가 감소하면 소득세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이걸 최대 효과를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지방자치법상의 감사는 재무사업 집행과 지역경영 사업 관리를 주민복리주기입니다. 주민복리주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원은 줄어드는데 주민이 원하는 한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이게 고령화가 저출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효율성과 화목성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 대법원 판결 이런 논란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혼용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사회에서 전문자격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전문자격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 전체 이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경영예산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을 발휘하면서 세계적인 전체의 사회적 시대와 가치를 높이고, 향후 확대 예상되는,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될 거예요. 보조금 감사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범위는 계속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이 효율적인 업무 분야를 통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비싼 중소기업이 99.8% 이렇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만약에 어떤 감사로 인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그걸 다 중소기업이 비용으로 부담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기업 활성화 이바지하고
일괄적으로 인적 대학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대학만에 노력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인회사인 세무사님, 변호사님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민족 자산이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잘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조경희입니다. 네, 오늘 지점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할 것은요. 회계 전문직의 비증명 업무 그리고 비감사 증명 업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세무사법이 있는 거잖아요. 양국의 법률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좀 다른 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고 다른 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사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정의 규정도 있고 총칙 규정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무사법에 사명이 있는가, 공인회계사법에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무사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살펴보면 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이 공인회계사법과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법의 일조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다른 면은 다 그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그리고 결산 건분에 관련된 토론회인데요.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비증명 업무라 봤습니다. 어떤 게 감사 증명 업무이고 그리고 어떤 게 비감사 증명 업무인지 이거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두고 난 다음에 토론을 갖다 이어가는 것이 좀 더 알찬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비증명 업무, 어떤 업무를 비증명 업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비증명 업무가 증명 업무, 그러니까 감사 업무가 비감사 업무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회계 전문직 적격성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회계 전문직이라면 누구든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이 회계 전문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죠. 현재 일본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감사 또는 보증 업무로는 지방자치법상의 포괄 외부 감사인 제도, 그리고 해법상의 일본의 좀 특이한 제도죠.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회계 적성선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회계 참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에서는 서면 제도가 있는데 서면 제도는 한 번에 도입된 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점점점 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한 도시에 점점 진력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감사 증명하고 자문 업무, 비감사 증명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규령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에서 자문 업무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문 업무나 비감사 증명 업무와 그리고 감사 증명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규정은 저희 나라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한 업무 이 규정인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 5조에서 보면요. 제1항에서 제6호까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직무제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직무제한과 관련된 일본 공인회계사법 업무제한은 두 가지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사항에 대한 업무제한입니다. 두 번째는 공인회사, 대회사 등의 업무제한 특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희 나라는 한 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두 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두 번째인 공인회계사, 대회사 등의 업무제한 특례인 것입니다. 양국의 법률은 감사 증명 업무와 그리고 비감사 증명 업무 동시 제공 금지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업체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규제하는 점이지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정된 사업체, 대회사만을 대상으로 동시 제공 금지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 동시 제공 금지 범위를 좁혔다는 게 여기 힌트인데요. 이렇게 금지 업무를 갖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서 금지 업무의 어떤 금지 업무를 갖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 지침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 지침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 비감사 용역 제공 사항을 현장에서 비감사 용역이 많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감사 용역의 제공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기업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만은 감사인의 조언을 갖다가 금지하게 해가지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인감사인의 독립성을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 방식에서는 감사 업무와 비감사 영역의
동시 감사 제공에 대한 계속 지침이 없는 등 수상적인 규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세금 낭비를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에 대한 오늘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가장 큰 난제는 이 세금 징수에 대한 애로가 너무 커서 징수 업무만 없어도 공무원 생활 할 만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그걸 거꾸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나 그게 공무원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감시 견제 기능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제가 통계 수치를 잠시 보니까 이 공공재정의 민간 이전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자치단체 보조금이 88조, 민간 보조금이 19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7조라는 엄청난 이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거는 누가 그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해서 이 국민들이 내는 이 세금에 대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서 너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보조금 검증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죠. 이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든지 또는 목적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 사후관리 부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뭔가 이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으면 거의 결국은 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금 낭비가 결국은 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행정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보조금 검증 제도의 이 한계를 보면, 일단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 순환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 어떤 오류를 넘어서 세금 낭비라는 측면과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돼야 되나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후 관리가 부실합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 수급액이 무려 1,372억, 2023년도 기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죠. 세무공무원들이 다 거둔거리 혈세가 이렇게 부정 수급액이 많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아무도 이게 용납할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 검증 제도라는 것은 세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던져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부 검증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행정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하지만 외부 검증기관은 일단 2차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감독하지 못한 이런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또 목적 외의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걸러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방어선으로서의 외부 검증, 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외부 검증 제도를 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가 있죠. 사업 수행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또 중복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정 사용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외부 검증 제도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의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검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자기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이러한 외부 검증을 통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 국가의 신뢰도가 올라갈 거 있습니다. 저희 한국납세연대가 제안하는 검증의 원칙, 이 검증 제도라는 것은 어떤 회계사, 세무사의 어떤 직역 이해관계나 어떤 비용 논리를 떠나서 국민의 감시권과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그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공성과 투명성 중심의 검증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예산 집행의 중복 여부와 낭비 여부, 사고의 실효성, 그리고 목적 외 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적
검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간 직업 협업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검증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경쟁 입찰 방식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규모별 탄력적 검증 주체 선정을 통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 대비 효과를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사업 규모별 차등 검증 제도를 도입해서 소규모 사업인 경우는 단소 검증, 그리고 대규모 사업자는 신청 검증,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도의 법제화와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검증 대상 기준을 명확화해야 된다라는 것과 검증 주체의 자격 요건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증 방식의 표준화, 보조금 민간 위탁 통합 검증 가이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의 의무도 강화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누가 검증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검증 제도를 어떤 직역 독점 논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검증의 본질을 다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었는지, 이 내용을 납세자 감시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출 감시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저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 보조금과 민간 위탁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제도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 국가와 우리 이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각각의 전문성 자격자로서 사회적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지만,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새로운 업무 영역에서 양 자격사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전문가의 인적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토론의 가장 궁극적인 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아까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우리가 말하는 감사, 그리고 또 이런 감사의 의미가 관의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일부 이제 회계감사로 해석되어지는데, 이렇게 회계감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이 개정 법률안은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금 낭비, 실효적 차단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명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 및 3인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기관의 부실검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검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검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실검증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자라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검증기관 추가는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당시 이제 보조금법 제27조 2 및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인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와 달리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인 보조사업비 1억 이상, 10억 미만 업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3억 원 이상, 10억 미만 업체는 규모나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자들이 정산보고서 작성이나 이 제출 시기가 이 회계사의 외관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시기와 겹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수임 자체가 힘들고 회계사가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검증 업무를 맡기다 보니 평상시에 비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정산 검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꼼꼼한 검증 수행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검증 기간을 회계사로 한정하게 됐을 때 지난 기준에 있어서도 회계사 부인난과 높은 수수료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 표에 보시게 되면 3억 이상 보조사업자가 약 9,079개가 있고요. 1억 이상 보조사업자가 19,164개가 됩니다. 1억 이상 보조사업자 송원석 의원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자체 사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거의 34,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 대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 검증 기간 수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022년 전체 감사인 수가
487개 중에서 307개가 정상검증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년에는 전체 감사인수 495개 중에 371개가 정상검증 업무를 수행해요. 여전히 소수의 감사인이 16,294개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정상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의 경우에 대략 26,000명 중에서 8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소재 회계사는 단 4,489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초 경기도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안입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수급단체에서는 그래도 회계사들을 위탁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 외 외곽 지역에서는 그런 회계사가 없어서 수임할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계사 중심의 검증 체계가 효율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부실 검증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여 재정 건전성과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산 보고서 검증은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 업무가 아니며 세무사가 수행 가능하다라는 지난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가 회계 감사 업무라고 유권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2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었으나 지난 10월 달에 대법원에서는 세무사도 할 수 있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일부 회계사 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감사를 받게 할지에 대한 이거는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이 문장에 있어서 우리 회계사에서는 이거를 우리 세무사가 하게 되면 간이한 감사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간이한 검사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에 있어서 회계감사에 비해서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결산검사 업무가 회계감사에 비해서 간이한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조례에 의한 결산검사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대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따지는 감사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무사가 한다고 해서 간이한 검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전 지침을 따라서 검사하신 회계사님들께서도 간이한 검사를 했다라고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이것이 수행자가 회계사여서 엄격한 감사가 되거나 또는 세무사가 한다고 해가지고 간이한 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전에 회계사들께서 제출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 앞면에 본인들도 이것은 회계감사에 의한 외부감사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산보고서, 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보고서는 외부감사법률에 의한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조례에 의해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세무사는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최적의 전문 자격사입니다. 앞서 우리 일본에서도 서면 확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실검증, 우리는 세무사들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실 확인 업무는 이것이 일부 우리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라는 표현으로서 업무에 포함되고는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세무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검증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세무사들은 만약에 부실 신고라든가 부실 확인이 발견이 되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단체의 대표자들, 수급단체에서 현실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건의를 한 사안을 갖고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이 광의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것은 회계 감사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우리가 같은 사례인 일본 법률에 대해서 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널프는 참석하게 된 공인회계사 기획본부장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게 사실 보조금 집행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금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지금까지 계속 기재부 행안부가 주도해 왔어요. 근데 기재부 행안부의 명확한 입장은 보조금 전산 검증 업무는 2016년에 도입할 때부터 그냥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증명 업무라고 했어요. 회계감사 증명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 부정 적발해야 되거든요. 부정수금 적발하려면 서류 구비의 완전성, 계약 절차 증명 서류 진위 여부, 집행 기준 위배 확인을 다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직무로는 곤란하다 라고 이것도 명확히 써져 있는 점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감사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보조금만 따로 논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일본 중의원에서 세무사를 이 외부 감사로 채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같이 정부의 예산이 많고 세금이 많이 걸칠 때는 굳이 이렇게 뭐 세무사까지 나서서 검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국가의 예산이 계속 줄고 적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성 있게 쓰다 보니까 이 세무사까지 참여시켜야 됐던 겁니다, 이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결국은 국가 성장이 정체되고 총인구도 감소되고 생산하는 인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무사도 이 검증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관계가 잘못돼서 제가 한번 그 부분만 미리 한번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금융위원회가 정부가 일관된 견해라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적이 없고요.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서 더 이상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세무대리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인회계사법의 2조의 2호에 있는 세무대리는 세무사법 2조에 따른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인회계사법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세무사의 직무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세무대리가 마치 세무사의 직무 전체인 양 지금 말씀하셔서 잘못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정부는 현재 있는 기득권이나 아니면 협치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세무사의 직무를 못하게끔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법체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